윤석열의 관저 사용 비용 은폐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향후 경비를 제외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 관저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 선고 이후 4월 11일 오후 5시 퇴거할 때까지 무려 7일간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핵 이후 용산 대통령실 관저 주방 인력과 차량, 보좌 인력이 동원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윤석열은 매일 외부 인사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파멸 당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고 이후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도 위 기간 동안 윤석열을 관저에서 만난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무슨 낯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식비, 생활비, 공공요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은 누구의 돈으로 지급되었습니까? 국가 재정이라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출 내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비라면 그 역시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비용들이 세금으로 지출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25년 4월 11일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파면 이후인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가가 관저에서 머물면서 사용한 경우 경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내역과 그 지출 주체를 공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비서실은 위 청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가 보존제한다 라는 한 줄짜리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시설을 사용하고 사람이 살고 식사를 했는데도 관련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과거 대통령 비서실은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450만 원 상당의 외부 식사 비용 및 그의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수증이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외부 식당에서 저녁 식사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와 관련하여 당연히 식사 비용이 지출됐을 것인데 그 비용 지출과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산 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도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일가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식사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지출이 있었을 것이고 정보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법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가기밀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저가 물도 잠그고 불도 끄고 고요한 상태로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윤석열이 관저에서 사람들을 불러 환송 파티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시고 썼으면 당연히 해당 정보는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였을 테니 당연히 공개돼야 합니다. 만약 세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조리사를 불러들인 근거와 관저의 사적 이용에 대한 집행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부존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회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이 없다고 보존재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 논란이 첨예하던 시기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부존재를 주장하다 정보공개 소송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 결국 10,000장이 넘는 특활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 논란이 되자 며칠 뒤 사실은 회의록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한 정보 부존재 통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 왜 대통령실은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위법한 공개 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 은폐를 위한 거짓말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더욱이 6월 3일이면 대통령 비서실의 모든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지정 기록으로 보호된다면 대통령실이 은폐하고 있는 이 정보는 15년에서 최당 30년간 봉인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 공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니 대통령 비서실 임기 중 정보 공개 소송만 7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 별거 아닙니다. 공무원 명단, 업무 추진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에 부존재 통지서를 봤습니다. 담당자 이름이 행정관 전땡땡, 총무운영관리팀장 최땡땡이라고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전화번호마저 02에 땡땡땡에 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봤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전땡땡 최땡땡은 정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통령 비서실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얼마만큼 의심해야 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은 시민들에게 왜 이런 자괴감을 주는 겁니까?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대통령실의 정보 은폐는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써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란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기별로 공개됐던 집행 건수와 집행액조차 직무정지 이후에는 감춘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 추진비 월별 집행 건수와 금액이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예산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한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내란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국정 혼란 이후 대통령 비서실은 오히려 국민의 감시로부터 더욱 단단히 벽을 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는 의혹만 부추길 뿐입니다. 정보를 은폐할수록 파면된 대통령이 쓰지 말아야 할 세금을 썼다는 의혹만 더 살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경고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불법 행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보호해야 할 것은 파면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투명하고 책임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비공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의 정보 은폐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발언에서 누차 강조하였듯이 대통령 비서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은폐하고 부존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저 비용의 사용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비서실은 관저 비용의 사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용처의 기록 수행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기록을 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관저 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함에도 대통령 비서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존재의 결정을 하였다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합니다. 셋째, 대통령 비서실이 관저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함에도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았음이라는 정보공개 회신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대통령 비서실의 관저비용 사용처 기록에 대한 부존재 회신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보아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 비서실이 계속 관저비용 사용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면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통령 비서실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밝혀낼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이 은폐하려는 관저비용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한 부존재의 통지는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계속 관저비용 사용처 내역을 은폐할 경우 대통령 비서실이 이관된 이유라도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를 할 경우 그 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저비용의 사용처 기록에 대해서 부존재 결정을 한 대통령 비서실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민간인 윤석열의 간접비용 즉각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